안녕하세요. 디지털 세상에서 안전하기 4차 시. 이번 시간에는 내 몸은 소중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전체 10차 시 중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디지털 성범죄의 의미와 피해 유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의 대처 및 예방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을 겪던 A씨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40대 B씨와 고민 상담을 나누는 등 일종의 상담사와 고민을 나누는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어느새 A씨는 자신도 모르게 B씨를 의존하고 있었고 두 사람의 친밀도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B씨가 돌변하며 내가 너 이렇게 고민도 들어주고 하는데 너도 내 소원 하나쯤 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벗은 사진 한 장 줘봐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무엇이며 예방, 대처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의 핵심 키워드는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유형,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처 등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가 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 디지털 성범죄를 학습하며 생각해 봅시다. 먼저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사이버 공간에서 유포, 협박, 성희롱 등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유포는 반포, 판매, 임대, 전시, 상영 등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구적인 품질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품질이 변하지 않고 삭제하지 않는 한 저절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원본을 무한하게 복제할 수 있고 원본과 복사본의 품질이 같습니다. 비용이나 공간에 큰 제약이 없어 편리하게 보관하고 전송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기술이면 내용을 수정, 변형하는 편집이 가능하고 재가공도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물은 완전한 삭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는 지속적이고 확장적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유형 및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불법 촬영입니다. 불법 촬영은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등 신체의 일부나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하철,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것도 불법 촬영에 속합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이 SNS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판매장을 구경하는 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 노래방에서 교복을 입은 학생이 앉아있는 모습을 몰래 찍은 영상 등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이 계정에서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의 신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이 다수 게시하고 영상이나 사진 등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연락주세요 등의 글을 남긴 게시글에 빌어 게시자와 방문자 상호 간의 거래, 공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유포 및 재유포 사례입니다. 유포 및 재유포란 성적 촬영물을 성인 사이트, SNS 등에 게시하거나 지인에게 제공 또는 공유하는 행위이며 촬영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웹하드, SNS 등에 업로드하거나 단톡방에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A씨의 사례입니다. 전에 만나던 애인이 만든 계정으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가계정이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잉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사귈 때 찍은 제 사진을 공유했어요. 사진이랑 메시지로 저에 대한 허위 사실 같은 걸 함께 유포했고 저는 당시에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그 사진을 본 다음에 저희 집에 직접 찾아와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봐서 그제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애인에게 화를 냈더니 연락을 안 받아서 자기도 화가 나서 그랬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삭제한다고 해도 이미 소문이 다 퍼져버렸습니다. 저의 동의 없이 이런 식으로 사진을 올리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닐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유포 협박 사례입니다. 유포 협박이란 성적 촬영물을 주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협박을 빌미로 성행위 요구 혹은 추가 촬영 등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B씨는 30대만 들어와라는 열린 채팅방에 심심해서 들어갔다가 또래의 남성 5명과 대화하며 친하게 되었습니다. 남성들은 처음에 B씨의 사진을 요구하며 외모를 칭찬해주고 이후 길들이기를 뜻하는 그루밍을 통해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고 더 높은 수위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포 협박을 견디다 못한 B씨는 경찰서에 의뢰하여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넷째, 합성 제작 및 유포입니다.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하는 것과 같이 얼굴, 신체 이미지 또는 음성을 성적으로 합성, 편집, 가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딥페이크와 같은 행위도 포함됩니다. 며칠 전 친구로부터 본인 사진이 도용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친구가 알려준 카카오톡 메신저 아이디를 검색해보니 누군가가 짧은 치마를 입고 찍은 사진에 자신의 얼굴이 합성되어 누군가의 프로필 화면에 버젓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사진 위에 적힌 상태 메시지 내용이었습니다. 성적으로 노골적인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진이 무단 도용되고 성희롱 대상까지 되었다는 사실에 곧장 항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상대방은 사진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이 무단 도용될 줄은 몰랐고 성적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SNS에 무심코 올린 사진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단으로 도용되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란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을 뜻합니다. 다섯째, 소지, 구입, 저장 사례로 불법 촬영, 유포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9년 7월 대법원은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물 토렌트 파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씨는 토렌트 파일은 그 자체로 영상 파일이 아니라 공유 정보가 저장된 데이터 파일에 불과하므로 토렌트 파일을 올린 것만으로는 음란물 유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당 콘텐츠 파일 자체를 직접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정 다수의 사람이 아무런 제한 없이 웹사이트에 음란한 영상을 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을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것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여섯째,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사례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 정보 등을 공개적으로 유포하거나 당사자의 성적 명예를 훼손, 모욕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대학생 A씨는 몇몇 동기 학생들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학과 학생들의 사진을 올리고 외모에 대해 품평하고 순위를 매기면서 킬킬대는 대화를 나누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대화창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야한 사진이나 영상의 링크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이라고 하자 실수로 올렸다, 장난이었다라고 얼버무리려고 했습니다. 이 같은 행동도 성폭력인지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유형별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젠더 권력,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소비하는 문화, 인권 침해를 문제시하지 않는 사회적 규범, 성범죄의 피해자를 탓하는 문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들이 지금의 디지털 성범죄를 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불법 촬영이 32.1%인 2239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포가 22.7%, 유포 불안이 1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개인정보 언급을 삼가야 합니다. 개인 신상의 추정이 가능한 실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는 절대 전달하지 않습니다. 둘째, 무리하게 친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화 중 불쾌하거나 수상한 점이 있다면 대화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신체 부위 사진 전송을 요청받았다면 거절해야 합니다. 친해진 사람이 요청하더라도 신체 부위를 보내달라는 사진 전송
의뢰는 거절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사적으로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해야 합니다. 온라인상으로 만난 사람의 실제 정보는 알 수 없으니 실제로 만나자는 요구는 거절해야 합니다. 수상한 사람을 거부하고 차단해야 합니다. 수상한 사람으로 인식된다면 캡처 등 증거물을 수집하고 수신을 거부하고 차단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별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 촬영 유형입니다. 불법 촬영을 인지한 즉시 112에 신고합니다.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했다면 증거물로 제출합니다. 가해자의 휴대폰 기종이나 인상착의 등의 단서를 기억해 둡니다. 두 번째, 유포 피해 유형입니다. 증거물을 확보해 관할 경찰서로 신고합니다. 게시물 링크, 원본 영상, 캡처본, 가해자 아이디 등 유포 증거물을 확보한 후 단면으로 인쇄하여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 삭제를 지원해주는 전문 기관을 통해 피해 촬영물에 대한 삭제를 요청합니다. 세 번째, 유포 협박 유형입니다. 증거물을 확보해 관할 경찰서로 신고합니다. 협박 메시지, 통화 내용 녹취 등 가해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상대방이 협박하는 촬영물 원본을 지참하여 신고합니다. 네 번째, 지인의 피해 유형입니다. 본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렵겠지만 알려야 합니다. 피해자가 용기를 가지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지해 줍니다. 도움을 제공하는 전문 기관을 알려줍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기관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카카오 플러스 친구,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등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를 받았을 때 경찰, 여성긴급전화,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에 신고 또는 구조를 요청하면 각 기관이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를 요청하며 요청을 받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팀을 통해 삭제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 오프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영구적인 품질, 무한 복제 가능, 편리한 보관과 전송, 쉬운 편집과 재가공, 지속성과 확장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유형 및 사례로는 신체의 일부,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지하철,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불법 촬영, 성적 촬영물을 성인 사이트, SNS에 게시하거나 지인에게 제공 및 공유하는 유포 및 재유포 행위, 성적 촬영물을 주변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협박을 빌미로 성행위를 요구하거나 추가 촬영 등을 강요하는 유포 협박 행위 등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한 후 유포하는 것과 같이
얼굴, 신체 이미지 또는 음성을 성적으로 합성 편집, 가공하는 합성 제작 및 유포 행위, 불법 촬영, 유포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는 소지, 구입, 저장 행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 정보 등을 공개적으로 유포하거나 당사자의 성적 명예를 훼손, 모욕을 주는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등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언급을 삼가고 무리하게 친절하려고 하지 않으며 신체 부위 사진 전송을 요청할 경우 거절하고 사적으로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하며 수상한 사람을 거부 및 차단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지한 즉시 증거물을 확보하고 관할 경찰서로 신고하며 주변에 피해를 당한 지인이 회복할 수 있도록 숨기지 않고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전문기관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여성 긴급 전화 및 카카오 플러스 친구,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 세상에서 안전하기 4차 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